학생 선수 관리는 개인 학생 선수 아까 3월 초에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학생 선수라고 밝혀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3월 초에 저는 이때 좀 늦게 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4월에 했네요. 3월 초에 우리 학교는 학생 선수가 있는지 개인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가 요즘 엄청 많아요. 저희 학교에도 좀 쇼트트랙 선수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선수 등록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또 등록을 하려면 그 학교장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식을 들고 오라고 하면 학교장 결제를 받아서 또 개인 카드를 발급해서 주시면 돼요. 이 카드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1년 동안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대회 나갈 때 이 카드가 있어야 돼요. 선수 등록 카드가. 그래서 매년 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1년 하다가 또 학생 선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부상을 당했든 지겹든. 그래서 선수 등록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학생 선수들은 대회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결석을 많이 해요. 근데 출석 인정 우리 뭐 일반 학생 체험학습 19일이듯이 출석 인정 결석이 총 20일. 절대 이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일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반드시 학업 성적 관리 위원 그 규정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21일째 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걸 통지해야 되고 만약 그래도 간다. 그러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학부모가 따질 수 있죠. 학부모님이. 왜 미인정이냐? 우리의 그 대회 나가는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위원회 열리거든요. 학기 초에. 그때 저희 학생 선수가 있어서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네. 아무튼 20일까지 꼭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규정에 넣고 수업 결손이 있잖아요. 이런 저희 학교 애들도 학교 친구도 학생 선수인데 한 13일 정도 결손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인 이스쿨이라는 그런 그 온라인 수업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담임이 보충 수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담임이 보충 학습지를 어, 배부하고 그거에 대한 또 결과를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충 학습을 실시해야 된다. 이걸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데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자꾸 학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하라 이렇게 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 학력 보장도 너무 중요한데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국영수사가 다른 일반 학생 평균의 50, 우리 반 평균이 수학 평균이 예를 들어 80점이다. 그러면은 50%니까 40점 이상만 되면 이제 통과인데 그 규정을 올해는 바꿨대. 그냥 학업 성적 관리, 아까 여기 학업 성적 관리 규정 말씀드렸는데,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심의하면 된다. 50% 그런 진짜 수량화된 기준은 없으니까 수행평가 결과라든가 담임교사 의견, 얘가 좀 너무 심각해요.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얘는 잘 따라요. 이런 걸로 최저학력 보장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저학력 도달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 2024학년부터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학기, 예를 들어 이번 2023학년 1학기 때 미도달하면 2학기 때 대회 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인 선수 있으면 너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대회 참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라고 공문이 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막 인권교육, 도핑 방지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 어, 이거 내가 또 불러서 해야 돼. 불러서 하면 당연히 더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잠깐 오라고 해서 그 담임 선생님께 잠깐 뭐 누구 불러주세요 해서 요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내가 이런 거 안내했다는 거는 증거는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년 URL이 날라와요. 인터넷 조사인데. 그래서 혹시 이 학급 운동부 간의 폭력이 좀 심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운동 학생들 간의 혹은 그 지도자, 코치들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그 학생한테 그 뭐 이알림이나 뭐 그 안내로 URL을 넘겨서 이거 꼭 조사하세요 하면 학부모한테 안내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 일지 누가기로 주체는 뭐 담임이 하셔도 되고 체육교사, 체육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뭐 상담교사가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FM대로 원칙대로 하면 진짜 기록하고 막 월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우리 구두 상담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그 뭐 급식소에서 만나면 요즘 뭐 어때? 이런 것도 상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했다. 우리 그 체육부장님이 나를 상담했고 관심이 있다. 이런 티만 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누가 기록 실제로 기록도 하고 하면 더 좋죠. 그거는 뭐 너무 최고긴 한데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안내했던 사항이고요. 누가 기록은 아마 저도 안 해봤지만, 그 나이스에도 기록 상담일지 누가 기록 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냥 기본 종이 있죠. 거기에 기록하시고, 나중에 뭐 나이스 입력하셔도 되고, 그거는 근데 크게 막 확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에도 아마 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학교 친구는 그 쇼트트랙 친구인데 이거를 1년에 한 10개는 한 것 같거든요. 이 선수 되게 잘하는 친구라. 그래서 대회 및 훈련 참가할 때 꼭 이렇게 내부 결제 받으셔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친구가 아마 갖고 올 거예요. 대회 공문이랑 참가 신청서에는 직인이 들어간 선생님 이거 직인 좀 찍어주세요 하고 들고 올 거예요 아마. 그다음 확인서에도 직인 찍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이것도 아마 걔가 들고 올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기한을 해서 이틀간은 뭐 출석 인정 결석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그 누적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20일 중에 지금 9일 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붙임 파일 하시면 되고 여기 저도 20일 중에 9일 썼다. 그다음 최저 학력 확인했다. 확인했으면 O. 최저 학력을 어떻게 확인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선생님께 요즘 6항3반 요 친구 잘 따라하나요? 요게 뭐 어찌 보면 확인일 수 있고 정식 확인은 학업성적관리원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초등은 20일까지고 다른 기본 체험 학습으로 이거 쓸 수는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또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중학교 체육 특기자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꼭 있는데, 저희는 태권도 학교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태권도가 많고, 또 농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9월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날라오거든요. 공문이 날라오면, 이 가통을 보내시면 돼요. 체육특기자 지원자 조사. 마치 6학년, 진학, 6학년 그거랑 똑같아요. 6학년 중입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몇 명 나오면 그 학생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서류를 교부하시고, 그다음 서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 안 하면 막 엉망으로 하거든요. 그 샘플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하셨는지 우리 부장님들께서 기입 오류가 없는지 혹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 다 세팅이 됐으면 내부 기한 하나, 교장선 이렇게 제출, 이렇게 뭐 체육특기자 뭐 서류 제출 이렇게 내부 기한 하시고, 사본은 꼭, 그래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보관하시고, 나중에 뭐 또, 특기자가 됐니 안 됐니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이 학교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뭐, 딴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본. 왜냐면 원본을 내면 그건 교육청에서 보관하니까, 이, 이런 중립 관련된 자료는 꼭 사본 보관하시고, 이 제출은 안타깝지만 직접 보통 가서 제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서부교육지원청에 매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날짜 꼭 잘 보시고 제출 늦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자, 또, 잠깐, 네. 수업 빠질 때 보충 학습 계획서도 내부, 보충 학습 계획서도 맞아요. 여기, 아까, 특기자 할 때, 저는 여기 안 했는데, 5번 해서, 보충 학습 계획하면 더 완벽하죠. 저는, 그렇게 안 넣었네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더 예리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그냥,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남겨서 그 수업한 그런 것도 다 보충 수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겠다 계획을 또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체육 관련 위원회인데 체육소위원회라고 따로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원래 독립적인 그런 위원회니까 모든 걸 이제 통합하는 총괄하는. 근데 여기 보면 작년 자료인데 이런 단위학교에는 이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가능한 법적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조직 운영하고 이 자료는 2024년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이 송파교육지원청에서 뭐 이런 매년 그 부서마다 막 이런 너무 좋은 자료를 배부하시더라고요. 그각 부서별 업무 길라잡이처럼. 그래서 이것도 갖고 계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통합하여 운영가요. 따로 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소위원회가 할 것도
계획도 전부 학교 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그냥 학교 운영위원회로 다 보고를 하시는 거죠. 여기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그냥 마음대로 나는 학교 운영위원회만 할 거야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나름 법적인 그런 기구니까 학운위에 이걸 통과시키는 거죠. 저는 이미 2월에 끝내고 왔어요. 이 새로 이제 저는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다음 후임 부장님을 위해서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통합위원회 통합안을 학운위로 안건을 제출한 거죠. 그 목적은 그 위원회 통합을 위한 행정 효율성 제고. 왜냐면 운영위원회가 알면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소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원이 심을 거쳐서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로 뭐 아까 운동회라든가 뭐 수행교육 다 보고하면 그게 결국 체육소위원회 한 게 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학원이 취미는 받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그냥 통합했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운동부인데 아까 운동부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운동부 자료가 뒤에 계속 나와요. 일단 운동부 맡으시면 업무가 좀 많아지시는 건 어쩔 수 없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 관리 규정은 똑같고 이런 건 이제 똑같으니까 안 하도록 하고 이제 하도 운동부가 공부 안 시키고 매일 훈련하고 훈련을 너무 강도 높게 해서 이제 규정이 생겼는데 주 4회 이하, 즉, 4번은 하고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운영하러 초등. 이제 고등은 주 5회 해도 돼요. 네, 초등은 이렇게 하고 일일 훈련 시간도 3시간 미만. 만약 2시 20분에 6학년이 하교를 했다 치면 꼭 5시 20분 전에는 마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선 학교 보니까 수요일 날 쉬더라고요. 수요일은 훈련 없는 날 해서 뭐 그날은 뭐 되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그런 날 이런 뭐 이 인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는 오프데이 훈련 없는 날을 운영하십니다. 그 다음에 연간 운영계, 이거는 학운이 심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매달 훈련 계획도,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주간 계획도 있어요. 심지어, 어, 매일 훈련 실제로 작성. 그러니까 운동부를 하게 되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매달 훈련 계획까지는 내부 기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간 계획, 그리고 매일 훈련 일지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다 웬만하면 운동부 지도자 감독들이 하는 건데, 매일 훈련 일지는 그냥 작성해서 그냥 보관만 잘 하시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부 기한 하시면 더 좋고, 이거 내부 기한 할 때 매일매일 내부 기한 할 수 없으니까 이 한 달치로 모아서 쫙 모아서 뭐 내부 기한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이 운동부는 감사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항상 돈 쓰는 문제, 뭐, 폭력 문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걸 잘 보관하셔야 돼요. 전지훈련 저희는 시범단은 그 운동부도 아닌데 갔다 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향이 원칙이고 학교장이 판단하고 학부모 동의는 몇 프로일까요? 아까 그 소태교 수련 70% 70%가 동의하면 반드시 이것도 사전 답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추가되는 건데 교육지원청 저희 같으면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인데 반드시 1개월 전, 국내는 1개월 전, 해외 나갈 거면 2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국외 같은 경우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교육청에서 커트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국외는 좀 되도록 가지 말라는 의도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 제일 중요하죠. 별표 2개 돼 있네요. 알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으시. 운동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받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기숙사 운영 금지예요. 고등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등은 멀리서 오는 학생이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 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배정되는 원칙이고, 그다음 컨설팅,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훈련 일지,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했는지, 그다음에 학습권, 뭐 아까 뭐죠? 이런 뭐 인권교육, 도핑 방지 이런 거 다 했는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일종의 감사죠. 말이 컨설팅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관 자료 잘 이런 것들, 계획서, 자격증, 뭐, 근태 이런 거 잘 해놓으시고, 보관 잘 해놓으시면 되고, 꼭 이제 운영하셔야 될 게, 우리 아까 일반 학교는 그냥 학운이 통합하면 끝인데, 이 운동 보니까 학생 선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 선수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셔야 돼요. 학운이랑 별개로. 뭐 학교 체육 소위원회랑 별개로. 그래서 이 역할은 아무래도
이 학생 선수와 관련된 걸 전부 담당한다고 뭐 예를 들어 뭐 학생 선수 뭐 이렇게 뭐 폭력 문제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보충 수업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상위 학교로 진급할 때 뭐 이런 등등 학생 선수와 관련된 거를 전부 이제 논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부는 무조건 필수 운영이고요. 개별 그 학생 선수만 있는 학교는 꼭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부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조직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동부가 있으시면 보시면 이 중에 80%는 운동부가 없으시니까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 운동부 없으셔도 이건 한 번만 보시면 운동부 지도자, 코치저 보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사실 두 가지 버전인데 전임 코치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발령을 내는 코치고 이 코치들의 보수는 교육청에서 교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기본급 이런 걸 다 교육청. 근데 일반 코치라고 있어요. 일반 코치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름아름 학부모님들이 뭐 이 코치가 굉장히 잘한다더라 해서 마치 우리 그냥 외부 강사 선임하듯이 그런 일반 코치는 일반 코치도 있는데 그 코치들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즉 모든 걸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운동부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니까 감사를 많이 받는 게 있죠. 전임 코치는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뭐 체육부장님이 관리하실 필요 전혀 없고 좋지만 일반 코치를 만약에 초빙을 하셨다면 이게 다 수익자 부담인데 1년에 한 4, 5천만 원 되고 더 많이 받으시는 분 이제 규정 따라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머리가 아프죠.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런 문제. 그 학교마다 다르고, 이 코치님 연차마다 다르고, 막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수익자 부담이다. 일반 코치는. 성과급은 꼭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소태교는 70%뭐 이런데, 학부모 100% 동의 시, 진짜 학교도 원하고 너무 잘해서 막 성과를 취하고 싶으면 성과급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본봉의 몇 프로 이내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에 혹시 업무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운동부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반드시 학교 운동부 관련 발전 기금, 예를 들어 뭐 선배 중에 성공한 뭐 프로 선수가 발전 기금을 기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학부모 부담 그 일반 코치 때문에 뭐 학부모 뭐 월에 뭐 30만 원씩 걷는다. 그런 학부모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 학부모 대표가 관리한다든가 코치가 관리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거 알게 되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회계로 편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뭐 교직원 관련 비용, 교직원 뭐야, 행사라든가 교직원 복지 이런 거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선배님 중에 뭐 프로로 성공하신 분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면 그걸로 뭐 그 우리 코치들 뭐 옷 사주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발전기금은 순수하게 학생들 거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코치들 혹은 지도자들 샀다가 이제 나중에 징계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꼭 발전기금은 교직원 상대로는 안 되고 학생들 위해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일반 코치가 있으면 학부모 부담금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이 감독 교사는 담당 교사는 노력하셔야 되고 후원회는 금지입니다. 이 부담 경비랑 후원회는 달라요. 부담 경비는 말 그대로 그 코치 그 인건비나 아니면 전지훈련 이런 비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거. 후원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 열심히 잘 지도해 주셔서 밥 사주시고 뭐 선물 주시고 이런 게 후원이에요. 그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A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어떤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신청서를 우리 일반 학생들 19일 쓰는 그 신청서로 훈련 대회 참여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하고 그거는 그 20일 중에 써야 됩니다. 학생 선수한테 부여된. 혹시 그렇게 하면 그건 미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학생 선수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이고 너희들 수고 많지 하면서 학생들한테 간식 식사는 불법은 아니지만 하지 않는 걸 권고하고 학생 선수나 학부모가 운동부 지도자 혹은 감독, 부장님들한테 이거는 아시죠? 당연히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혹시 그냥 뭐 2, 3만 원짜리 먹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부장님들
앞으로 미래에 큰 이제 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